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소비자 분쟁 해결 위반 유럽연합의 ODR 규정에 관해서 남서울대학교 박종삼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이어서 수출대학교 이유창 교수님, 그리고 조양대학교의 전동환 교수님께서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플로어에서도 같이 토론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상은 적정하게 15분에서 20분 정도 하시고, 한 7, 8분 정도 토론자분을 하시고, 남은 시간에 플로어에서 논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ODR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슈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는 시점에서 디지털화, 그 트랜지션 자체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졌을 때 당연히 분쟁 해결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ODR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금 두 가지 분야가 있죠. 법원하고 ADR 기관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ODR 부분이 법원에서는 부분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ADR 부분에서는 오히려 약한 측면이 있고요. 다만 전자상거래에 관해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유럽에서 저 시스템도 IT 시스템이 좀 약한 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법 제도를 좀 빨리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주목할 만한 모델로서 유럽 연합의 ODR 규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지금 국경이 무너지고 하는 과정에서 ODR의 어떤 활용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 그 국제 간의 협력이 필요해서 굉장히 산적한 현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그 박종삼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그 얼마큼 활용이 될 것이냐, 그 다음에 그것이 집행이 될 것이냐는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좀 남아있는 숙제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도 많이 참조할 수 있고, ODR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하죠.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부분은 전 세계에서 1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것이 조금 공공성을 띠다 보니까 미국처럼 ODR 기관이 많이 활발한 데 있어서 조금,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거의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먼저 조금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통적 분쟁 해결은 법원에서 했는데 독점적이고 어떤 경직된 문제에 대해서 ADR이라는 게 생겼고, 그다음 디지털 시대에서 온라인으로 분쟁이 발생이 되고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거기에서 ODR 기법을 도입을 하게 되는 거죠. 법원에서 ODR 기법을 동의하는 것이 전자수능이고, 그 다음에 ADR 중에서도 ODR을 하는 그런 좀 기관이 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그 ODR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해외 집행력이라든지 관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산적한 문제가 많고, 유엔에서 많이 이 부분에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협조가 필요한데, 특히 유럽연합의 ODR 플랫폼이, 그래서 유럽 같은 데는 IT가 상당히 좀 인터넷 속도가 늦어서 과연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가 사실 의문이 들긴 드는데, 프랑스 같은 데 보면 강기업을 한 40% 깔아서 고속도로 같은 휴게소 같은 데 굉장히 빠른데 실제로 사무실에 가면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긴 있는데, 굉장히 저희들한테 시사한 바는 크고 상당한 모델로서 지금 오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저희들도 한번 참조할 만한, 비록 전자상거래 쪽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활발히 돼 있지만 참조할 수 있고, 미국의 어떤 사적 그런 것보다는 조금 저희들이 오히려 참조할 수 있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발표자 토론하신 이유창 교수님과 전동환 교수님께서 이어서 토론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그에 대한 답변을 주제 발표자인 박종삼 교수님께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네, 그러시죠. 두 분 교수님께 박수로. 주로 추가적인 코멘트 형식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후에 그 ODR 플랫폼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특히 두 교수님 말씀은 미국에서는 ODR이 많이 발달이 됐지만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는 그것이 전체적인 이유라는 내에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조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또 법제화된 거죠. 지침으로 형성이 되고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앞으로 확보가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한테 시사한 바는 큰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컴퓨터라서 박 교수님께서 추가하실 거 있을까요? 아니면 플로에서 한번
뭐 추가적으로 질문할 사항이나 아니면 뭐 추가 코멘트 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 이유는 저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상 활용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인터넷 속도가 늦기 때문에 사실상 활용상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럼 EU ODR 플랫폼이 의미가 있느냐? 미국은 엄청나게 발달이 돼 있죠. 실제로 미국은 소송을 가면 엄청난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ODR 시스템을 통해서 사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이 와서 서로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적인 어떤 자율로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당장 편한 거죠. 아예 법원에 가면 돈 많이 들고 뭐 변호사 써야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많은 난립되고 있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근데 왜 그러면 미국하고 EU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EU는 지금 한남 국가입니다. 한 국가인데 모든 국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침이라는 것은 법 제도로 수립되는 겁니다. 플랫폼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집행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권으로 완전히 통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스타트는 늦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EU ODR 플랫폼은 굉장히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앞으로 그 제도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하나 또 저희 나라에서는 사실은 근데 하나 참조를 해야 되는 것은 분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사 분쟁이 있고 소비자 분쟁이 있습니다. 상사 분쟁 금액 큰 거, ICC 같은 거는 평균 분쟁 금액이 1억 달러입니다. 1,000억 넘습니다. 그런 것은 ODR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런던 정명대학 교사하고 얘기해봤더니 누가 그 마음을 효율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누가 그걸 하겠느냐. 그런 뭐 있겠다. 절대로 하지 않는다. 소비자 분쟁은 다르죠. 그것도 트랜잭션 자체가 온라인 이루어지는 것은 분쟁 해결도 온라인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전자상거래는 엄청나게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국제기획 가면 온라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뭐 상당히 다 리스펙트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약간 견제까지 들어올 정도 수준인데 다만 이것이 조금 안 알려져 있고 지금 EU ODR 플랫폼처럼 이게 일반화되거나 좀 이렇게 통합되어진 그런 부분이 좀 약한 측면이 있고 또 좀 예산 부분도 사실은 뭐 컴퓨터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인원은 많습니다. 건수도 많고 몇만 건 정도 되는 걸 알고 있고요. 근데 조금 그것이 확대가 안 되다 보니까 조금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번에 우리 그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그 EU ODR 플랫폼, EU ODR의 규정의 의미는 미국같이 산발적인 것이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앞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 ODR의 방향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 저도 계속 무슨 회의 때다 이렇게 ODR 예산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예산 부분이 잘 지원이 좀 안 되고 인식도 약하고 또 효율성만을 따지는 그런 거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 조금 있습니까? 중요한 말씀이신데 그를 문제가 뭔가 하면 집행력에서 문제가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ODR 판정문 자체가 다른 나라에서 집행이 될 수 있냐는 부분에서 지금 전제 자체가 모두 합의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제 국제기구에서도 계속 논의가 있지만 ODR로 이루어진 그 판정문이 다른 나라에 집행되는 데는 현실적으로 지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점 때문에 일단 그런데 지금 100% ODR은 사실 어려움이 있죠. 한쪽 같은 데는 온라인 법정까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결국은 저희는 부분적 전체적인 ODR은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가 거의 상당 수준이 이루어지는 거로 같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근데 법원에서도 전자수용은 부분적인 약간 파일링이라든지 그런 것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현재 그 기술적인 어떤 발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제도적인 전 세계적인 유엔에서의 법 체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판결 중재및 판정은 제약부에서 유엔 컨벤션이 되는데 그것이 ODR로 됐을 때는 그거에 대한 판결 집행이 안 되고 있고 논의를 하자는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계점 때문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 첨언 참고로 말씀드리면 ODR은 그게 뭐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학술적으로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 용어거든요. 근데 궁극적인 목표는 그러니까 코트나 그다음 ADR이나 결국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그 방향이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우리가 전자상거래가 트랜잭션 자체가 온라인 이루어지는 것이 디스플레이트 레지스션도 당연히 온라인 이루어지는 것이 소비자한테 맞는 거 아니에요. 소비자한테 맞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 정보 자료 자체가 온라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발전이 되느냐면 사이버 법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디지털 시대에 지금 리얼 월드와 버추얼 월드하고 사실은 지금 역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리얼 월드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이버 월드에서 실제로 법원도 ADR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ODR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모델 개념 자체는 그냥 아주 계속 발전적인 개념이죠. 아까 전에 우리 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ADR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그것이 온라인에 이루어지는 어떤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프로세스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 과연 여기서 이게 산업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디스퓨트 레졸루션이 과연 우리도 그러니까 IT가 발달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빨리 선점을 하느냐. 근데 전자 상거래 분해조리위원회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 우리 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제대로 좀 우리한테는 인식이 잘 안 돼 있고 외국에서는 굉장히 인식이 많이 돼 있고 할음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단편적으로 그런 회사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어떤 포탈이라든지 근데 여기 EU에서 ODR 플랫폼은 저희한테 시장이 크죠. 그럼 엄청나게 속도가 빨리 나가는 거니까 이 시장은 그래서 이번에 주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죠. 그 예를 하나 들면 그 뭐야 온라인 도메인 문제는 거의 다 온라인으로 잘 하나. 도메인 문제는 그렇죠. 국제간에 이렇게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도메인 문제, 상표 도메인 문제는 거의 오프라인 하나도 거의 없다. 그냥 온라인에서 모든 수를 주고받고 또 그걸 왔다 갔다 하면 너무 시간이 외국인 이잖아 도메인 문제. 도메인 자체가 온라인이기 때문에 네. 모든 정보가 온라인이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리얼 월드하고 버추얼 월드, 사이버 월드가 역전되면 모든 정보 자료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법제한다는 건 누가 가겠습니까? 귀찮아가 판사가 오락해도 가겠습니까? ADR에 중재에 오락해도 안 간다는 거죠. 외국 자료가 온라인에 있으니까. 그래서 추세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시사는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협의의 의미로 봐야 되겠죠. 예. 온라인 디스퓨트라는 것은 그러니까 전자 상거래상의 분쟁만을 지금 ODR로 가자는 것이고 이제 우리 저희 사회자 선생님 말씀하신 건 이제 광의로 넓혀가는 의미로 가자면 광의의 의미로 보자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 일어나는 분쟁 해결을 다 온라인에서 해버리자. 이제 그거는 뭐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제도적인 부분과 플랫폼이나 뭐 법규적인 부분이 다 마련이 돼야지만 그것이 이제 현실 가능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제도는 없고 다만 그에 대한 근거되는 게 뭐냐?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는 거죠. 오프라인 분쟁이지만 온라인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판정 자체가 ODR 판정이 외국에서는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유엔에서 협약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하자. 근데 여러 가지 반대가 많죠. 왜냐면 우리는 뭐 인터넷 잘 안 되고 굳이 뭐 오프라인을 하면 되지 왜 할 필요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기술적으로 뭐 그런 신뢰성이 담보가 돼 있느냐 뭐 그런 논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지만 어차피 지금 AI 그다음 뭐 온라인 디지털 시대에서는 어쩔 수 없다. 실제 추세는 그렇다는 거죠. 예,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네, 저뭐 법원 관련되니까 저 변호사니까 아무래도 좀 네. 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면 자, 먼저 역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사는 옛날부터 기족이었습니다. 기족이 서민을 심판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죠. 그다음 영국에서 배심원 제도라는 것은 100만을 타고 이제 가면 기족이 내용 모르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을 불러가지고 야 이 사람 뭐 이렇게 사실 맞아? 이렇게 물어보고 그 판단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순회 재판으로 이루어지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굉장히 뭐랄까 권위적이고 굉장히 좀 그러니까 사고 바뀐 거죠. 소비자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 프로바이더인데 이게 서비스 프로바이더 중심의 시장이고 소비자 시장이 아닌 거죠. 그 개념 소비자 시장 바뀌자. 왜? 그 온라인보다 귀찮은데 오라고 그러냐? 그래서 바뀌다는 게 ADR이거든요. 좀 유연성이 있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ADR로 바뀌었던 거고 ADR도 불편한 거죠. 와야 되니까. 어디로 오겠습니까? ADR 중재기관으로 와야 되니까. 굳이 또 갈 필요가 있나 봐. 여기서 컴퓨터에서 하면 되지. 이게 ODR 개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법 소비자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시대 추세는 법원에서 그 다음에 ADR, ODR로 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법원에서 개념은 잠시만 봅니다. 법원은 형사 판사하고 민사적인 판사하고 다른 거죠. 여기는 분쟁 디스퓨트 레졸루션이라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의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권위적이고 기술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좀 더 서비스 프로바이더 아니라 서비스 컨슈머 입장으로 넘어가자는 게 ADR이고 그 다음에
근데 시장 자체가 트랜잭션이 온라인에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더 좋겠냐. 갈 필요도 없는 거고. 저 변호사로서 보면 귀찮거든요. 그냥 뭐 가서 한 1분 하는데 뭐 가는데 그 어떻게 보면 지방의 재판이 있더라도 뭐 서로 입장이 바뀌면 뭐한차 맥히는데 몇 시간 또 시간 늦으면 판사는 10분 늦어도 자기가 좀 면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변호사는 1분만 늦어도 불출석 시장불입니다. 그럼 각각한테 다시 시장을 해야 돼요. 그 문제가 있는데 원래 약간 제가 좀 약간 안티한 측면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역사를 봐야 되니까 결국은 누가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시대에는 온라인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럼 결국은 경쟁이 있는 그 뭐 기구라든지 뭐 그런 게 체제 시스템이 결국은 뭐 서바이빙 할 수 있다면 결국은 ODR 쪽으로 할 수밖에 없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교수님 생각 강 교수님 말씀은 한국에서 ODR이 지금 잘 안 되는 이유가 법원에서 이게 이제 좀 ODR을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편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 저 런던 정경대학의 교수하고 저 ADR 담당하는 교수하고 같이 점심 먹어서 얘기해 봤는데 그렇다는 거죠. 아니 소비자 분쟁은 근데 기속적인 뭐 법원에서 그 뭐 온라인으로 어떻게 해서 AI 써가지고 뭐 이런 그런 거 싫어하는 거죠 뭐. 근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른 사람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